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석부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른쪽 에뮬레이터 화면을 볼까요?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출석 버튼이나 결석 버튼을 클릭해야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 목록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하나씩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다시 오른쪽 에뮬레이터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출석부 앱의 모습인데요. 출석이나 결석을 위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의 학번이 있는 부분과 제가 버튼을 클릭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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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출석, 결석, 출석. 어떤가요? 한 자리에서 화면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버튼을 클릭해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 목록 위를 보시면 지금 미확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숫자 12가 입력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중에서 12명이 아직 출석 확인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확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9명의 출석이 확인되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석부는 액션 버튼을 클릭해서 출석을 확인하게 되면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확인과 미확인이라는 내용이 입력되면서 학생들의 목록을 그룹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손쉽게 출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혹시라도 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이 영상을 스킵해서 넘어가면 안 되시고요. 이 기능을 살펴보는 실제 목표는 여기 사용된 select라는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이 select 함수는요, 우리가 앱시트로 앱을 만들면서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중 90% 이상이 바로 이 select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함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가실까요? 여기 확인과 미확인 입력을 위한 칼럼을 새로 추가해야 하는데요. 원래 이 확인, 미확인 칼럼은 출석 확인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석 확인 테이블에 입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출석부 앱을 만들 때 과목명을 클릭하면 여기 디테일 뷰에 학생 명단이 나오고 이 명단에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확인, 미확인 입력을 위한 칼럼은 여기 학생 칼럼에 추가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벌추얼 칼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데이터, 학생 테이블 선택하고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 뷰 칼럼을 선택하면 칼럼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Add Virtual 칼럼을 클릭하고 이름은 확인 / 비확인 이렇게 입력하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수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수식 입력창을 클릭하고 select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select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원 이름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주소가 서울인 사원을 찾아보면 여기 주소 칼럼에서 조건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강가딘, 강가의, 강나루 이렇게 3명의 사원이 검색되었고요. 다음으로 성별이 남자인 사원만 찾아보면 여기 성별 칼럼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 성별이 남자인 사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남자로 표시된 강가딘과 강나루 사원만 검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원을 찾는 건데요. 여기 입사일 칼럼에서 입사일이 8월 30일인 사원만 검색을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따라서 강건너 사원과 강냉이 사원만 검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elect 함수에는 총 3개의 인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올 테이블과 칼럼명을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시의 경우는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명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원명으로 첫 번째 인수를 입력해 주었고요. 두 번째 인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조건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ND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수는 true와 false를 입력해 주는데요. select 함수로 검색된 값 중에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 이 중복된 값을 모두 가지고 올 것인지 중복된 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인식해서 하나만 가지고 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출결 칼럼의 내용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에 테이블과 칼럼명을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 인수는 괄호 안에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AND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AND 함수는 괄호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을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하고 모든 조건이 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참, 그러니까 true를 반환해 줍니다. 하나라도 거짓, 그러니까 false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전체적인 결과는 false가 반환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날짜 칼럼에 오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id 학생 칼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id 학생 칼럼 안에 이 select 함수가 실행되는 현재 행의 값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함수 내용에 있는 thisRow라고 하는 것은 이 select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hisrow.id 학생이라는 의미는 select 함수가 실행되는 행에서 id 학생 열에 해당하는 값을 전체 id 학생 칼럼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학생이 하루에 한 번씩 출석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이 없거나 하나만 존재하겠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에서 이 출결 칼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select 함수의 결과는 출석이 되겠습니다. 아직 액션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서 출석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select 함수에서도 아무런 값이 입력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select 함수의 세 번째 인수로 false를 입력할 것인데요. true의 경우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false의 경우는 중복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검색된 값을 모두 반환해 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 확인 미확인 칼럼에 확인이나 미확인 값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select 함수로 얻은 결과를 이렇게 응용해 봤습니다. count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count 함수는 인수로 주어진 목록 안에서 몇 개의 값이 있는지 그 숫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select 함수로 얻은 결과가 모두 하나씩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count 함수의 결과는 1이 될 것이고 아무런 내용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count 함수는 0을 입력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count 함수의 결과가 1일 때 출석이 확인되어 내용이 입력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count 함수의 결과가 0인 경우에는 아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count 함수의 결과를 이용해서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 앞에서 1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경우에는 확인이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설정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학생의 출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확인이라고 입력하도록 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있는 벌처 칼럼인 확인 미확인 칼럼에 이런 형태로 출석이 확인된 경우에만 확인이 입력되고 아직 출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인이 입력되도록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기 출석 확인에 있는 출결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것이냐면 날짜 칼럼에 있는 값 중에 today,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값을 조건으로 설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id 학생 칼럼에서 select 함수가 실행되는 현재 행에 있는 id 학생 값과 동일한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옆에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함수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요. 제가 출석이나 결석 버튼을 누른 학생들의 경우는 이렇게 출석 또는 결석이 함수의 결과로 반환되었고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아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select 함수로 구해진 값을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count 함수를 사용했죠. count죠. 괄호 열고요. count 함수를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닫는 괄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 버튼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출결 확인 내용이 있던 학생들의 경우는 숫자 1이 표시되어 있고요. count니까 입력된 값의 개수를 센 것이죠. 반면에 출석을 확인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떠한 값도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 0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출석이 확인된 학생에게는 확인이라는 값을 입력해주고 출석이 입력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미확인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제일 첫 부분에 와서 if라는 함수명을 써주고 여는 괄호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0보다 크다라는 값을 추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쉼표 확인과 미확인을 순서대로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 주고요. if 함수를 마무리해주는 닫는 괄호까지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아까 출석이 입력되어 있던 3명의 학생은 확인이라는 값이 입력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미확인이라는 내용이 입력되었죠. 입력된 내용을 뷰 메뉴에 가서 마무리해줘야 화면에 나타나겠죠. UX 클릭하고요. 학생 인라인 뷰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학생 인라인 뷰 클릭하고 여기 그룹 바이 설정에서요. 애드 버튼 클릭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확인, 미확인 칼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면 되겠죠. 저장 버튼 클릭하고요. 과목을 선택하고 출석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모든 학생들의 출석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죠. 꽤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기능 같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그 편리함에 은근히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셀렉트 함수를 알아보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